오늘은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짧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존 리가 김병현에게 버거집 닫아라 뭐 이런 조언했다고. 재밌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237억 연봉을 제대로 투자했다면 지금은 수천억이 됐을 거다. 김병현 씨가 저희 세대시니까 한 20년 전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제대로 투자했으면 몇천억은 최소한 됐을 거다. 뭐 맞는 저도 저희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서 김병현이 이제 버거집을 창업을 했는데 그 버거집이 좀 잘 안 되나 봐요.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김병현이 그래도 월세는 안 나간다. 그 건물이 내 건물이다라고 이제 그래도 반박 아닌 반박을 이제 존니에게 한 거죠. 그랬더니 존니가 그건 더 나쁜 이야기다. 제3자에게 월세를 줄 수 있는 건데 기회병을 잃었다. 이건 좀 너무한 얘기 같지만 어쨌든 그 건물이라도 샀으면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존니는 그렇게 봤나 봅니다. 그래서 이 뭐 내용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나한테 100억이라는 돈이 생겼다고 하자고요. 100억이라는 돈이 이제 뭐 로또를 막 로또 맞아 100억 요즘 안 되죠. 안 되지만은 뭐 한 5번 연속 맞았어요, 로또를. 그래서 내가 한 100억 정도가 생겼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요즘 뭐 100살 넘게 산다고 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내가 뭐 김병현 씨처럼 뭐 20대에 혹은 30살에 30세에 100억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100억이라는 돈을 벌었는데 앞으로 내가 막막해. 이제 뭐 야구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70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뭐 100억 번 사람의 소득 수준이 뭐 그 소비 수준이 낮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 김병현 같은 경우도 차도 4대씩 그 모은다고 하고 그러니까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매년 뭐 한 달에 뭐 1년에 뭐 한 5억씩 쓴다고 하면 20년이면 없어지는 돈인데 많이 쓰는 분들은 뭐 월 생활비로 5천씩 쓰죠. 저희 여기 그 제주 국제학교 보내는 그 집들 보면은요, 5천씩 씁니다. 뭐 애들 학원비로만 뭐 한 달에 3천씩 쓰는 집도 있고. 하여튼, 이제 30세 100억 정도 내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투자, 이제 1번, 옵션 1, 저축한다. 그래서 이자 받는다. 근데 이자가 뭐 요즘 한 1% 되나요?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제 월 1억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월 1000만, 연 1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살 수가 있나? 뭐, 검사한 사람이야, 아니면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에야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못마땅합니다. 왜냐면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100억이란 돈이 늘지는 않잖아요. 계속.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자산은 계속 100억이야. 30년 뒤에도 100억이고 50년 뒤에도 100억이야. 불만이라는 거죠. 이거는. 어쨌든 그런 옵션이 있을 거고, 옵션 2는 이걸 가지고 창업을 한다. 김병현 씨처럼 창업을 한다.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창업은 어떻다? 내가 경험이 없어.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대부분 이렇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 창업 자신 없거든요. 저 뭐 카페 차렸다가 망한 적도 있고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뭐 설사 능력이 있더라도 운이 또 있어야 되고 사업은.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창업을 한다는 게. 어쨌든 창업을 한다. 그럼 뭐 내가 김병현 씨처럼 창업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어. 그러면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얼마가 될까? 목표가. 내가 100억을 투자해서 한 10년 후에 이거 가지고 내가 1000억을 만들겠다. 대단한 목표죠. 이거 딱 봐도 쉽지 않아 보이지 않아요? 내가 뭐 창업을 해가지고 100억을 투자하고 10년 후에 1000억을 만든다라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단한 성공을 해야 가능할 거예요, 아마. 근데 뭐 내가 평생 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또 해봤더라도 그 능력이 부족하면은 쉽지 않은 거죠.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잘 나가는 이미 잘 나가는 회사의 지분을 산다. 근데 여기도 이제 존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김병현 씨한테 아니 차라리 버거집을 창업하지 말고 운영 잘하고 있는 버거집의 지분을 사면 좋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이걸 잘하고 있는 이미 검증된 회사잖아요. 검증된 회사. 지분을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회사를 사고 싶냐라는 이거는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투자. 그래서 이게 1%는 살 수 없지만 내가 100억을 투자해서 한 연 몇 퍼센트 정도면은 만족을 할까? 여기서 이제 밸류가 나오거든요. 밸류 측정이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이 잘 나가는 버거집을 산다고 치자고요. 뭐 잘 되는 버거집. 그 PR이 뭐 한 12.5다. 그러면은 이게 연 몇 퍼센트다? 연 8% 정도의 수익이 됩니다. 너무 괜찮죠? 너무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연 8%의 배당이 나와. 그러면은 연 8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설사 이제 월 5천씩 쓰는 그런 소비를 많이 하는 집이라고 해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김명은 씨가 했어야 되는 게 이런 투자다라고 존니 씨는 얘기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제 맥도날드 같은 그런 회사에 내가 투자한다 그러면요. 맥도날드는 PR이 한 27.5 정도거든요. 27.5. 27.5.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5%라고 하자고요. 25%라고 25라고 치자고요.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은 25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요. 연 한 4%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맥도날드는 왜 이렇게 높을까요? 이름값이죠, 이름값. 그러니까 회사가 더 크고 안정화되고 그러면은요, PR을 좀 높게 쳐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익을 얻어도 회사가 커지면 PR을 높게 쳐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특히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걸 좀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덩치가 커지면 재벌이 되면 좀 안전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뭐 한 8%는 사실 배당으로만 따지면은 배당만 주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8% 정도 회사 찾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근데 내가 그런 배당 회사들은 좀 뭔가 안정성이 떨어지고 내가 좀 그래. 그러면은 맥도날드 같은 안정된 회사를 살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또 맥도날드는. 그러니까 이게 자산 가치가 오를 거고. 그래서 보면은 맥도날드가 거의 매출이요. 최근 5년 동안 보면 조금씩 줍니다. 계속. 심지어. 조금씩 줄어요. 그래가지고 주가는 매년 내렸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가는 5년 동안 매출은 뭐 연 한 자릿수 정도로 계속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120달러에서 267달러까지로 올라갔다. 2017년 5년 만에. 그러면은 만약에 김병현 씨가 맥도날드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은 120달러에 이제 산 주식이 267달러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배당을 하는 회사일 거예요? 배당률이 한 2% 가까이 됩니다. 배당이. 그러면은 배당 2%면은 한 좀 생활비에는 좀 부족하겠죠. 100억이니까 뭐 한 김병현 씨 같은 그 입장에서는 연 2억 가지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자보다는 훨씬 낫고 그리고 5년 동안 갖고 있었더니 2.2배가 넘게 올랐다는 거죠. 이렇게 주가가. 왜 그러면은 이렇게 매년 조금씩 매출 떨어지는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올랐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맥도날드 그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혹은 뭐 자산 가치의 상승. 왜냐면 맥도날드는 엄청난 부동산 회사니까요. 이런 것들이 뭐 요인이지 않았을까. 그 회사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 부동산을 내가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 회사가 가진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라면은 맥도날드를 이렇게 4%, 그러니까 이 PER 27.5를 주고 맥도날드 살 것 같지는 않아요. 배당 뭐 2% 받고 뭐 이렇게 조금씩 오르는. 차라리 그 부동산을 살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어쨌든 김병현 씨가 뭐 차라리 부동산을 가지고 월세를 받았으면은 훨씬 더 나았겠죠. 근데 존리가 하는 말의 취지는 저는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회사를 산다는 거는, 이렇게 주식을 산다는 거는 뭐다? 주식을 산다는 거는 회사의 지분을 사는 것이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1,000억 하는 회사가 있어요. 1,000억, 총 1,000억이야. 1,000억인데 이익이 연 10억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 회사는 PER이 몇인가요? 100이죠. 100이죠. 근데 이익이 연 50억이야. 그럼 PER이 20이죠. 예. 이런 회사가 있다고 치자고요. 맥도날드보다 좀 더 싼 회사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내가 창업을 할 자신이 없어요. 창업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알겠다. 그러면 창업을 해서 정말 잘 되고 있는, 능력이 검증된 회사, 안정화된 회사의 지분을 내가 사겠다. 그래서 100억을 가지고 삽니다. 100억을 가지고 회사 지분 10%를 살 수 있죠. 10%를 삽니다. 그러면은 연 5억을 내가 버는 것과 마찬가지다. 뭐 엄밀히 말하면 뭐 좀 차이가 있죠. 회사 돈과 내 돈은. 어쨌든 간에 이 회사가 뭐 자사주를 매입해 준다든지 배당을 때려주면은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가 더 나아 보이시나요? 창업하는 것과? 저는 글쎄, 이거는 개인의 판단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미 창업된 회사에 지분을 사면 이게 창업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내가 그래서 100억을 가지고 회사 지분 10%를 샀어요. 이 회사 A라는 회사에서 샀어요. 안정적으로 연 5억을 번 회사단 말이죠. 연 50억을. 그래서 내가 지분 10% 사서 공시를 하고 뭐 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나가서 회사의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봤더니 회사 주가가 반토막이 난 거야.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뭐 별로 좋지는 않겠죠. 이게 내가 더 싸게 살 수도 있었던 거니까. 근데 하지만 이게 내가 이 회사를 산 이 목적은 시세 차익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회사를 산 목적은 연 5억 때문에 산 거란 말이죠. PER 20에. 그러니까 따박따박 나오는 연 5억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샀어요. 근데 회사 이익은 그대로예요. 이익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대로인데 주가만 반토막이 났어요. 주가만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매매를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 회사의 지분을 산 거니까. 회사의 지분을 샀고 난 연 5억을 보고 산 거지 사고 팔려고 산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뭐 폭락했다고 뭐 어때요? 내가 팔 것도 아니고. 오르면 또 어때요? 내가 그걸 또 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 팔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회사의 지분을 샀으면. 그러니까 나는 주식 트레이더가 아니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난 주식도 모르겠고 창업도 모르겠고 저축은 싫어. 그래서 그냥 이 회사의 지분을 샀단 말이에요. 이 회사의 지분을 10%를 주고 10억, 100억을 주고 10%를 샀어요. 그래서 나는 연 5억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랐든 내리든 상관이 없겠죠. 다만 뭐가 문제예요? 회사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거죠. 회사 이익이. 이게 제일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가를, 내가 이제 주식을 산다는 건 회사의 지분을 사는 거고요.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내가 이거를 뭐 트레이딩을 하고 그럴 게 아닌 이상은 뭐가 중요하다? 주가보다
중요한 건 그 회사의 실적, 그리고 안전성. 뭐 회사 망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재무를 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와. 그러면은 주가가 내리든 오르든 상관이 없겠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업스타트는 밸류에이션이 좀 어렵잖아요. 성장주니까. 뭐 인모드 같은 경우, 그리고 크록스 같은 경우,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요, 크록스는 지금 PR이 10도 안 돼요. 근데 그 수정 PR로,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회사가 좀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세금적인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제외한 그런 PR도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한 12 정도 수준에 불과할 겁니다. 12 내외, 잘해야 한 13 PR. 크록스 같이 안전한 새, 저도 신고 있고 제 아이들도 신고 있고 다 신어.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또 콜라보레이션, 그 유명인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또 앞으로 좀 또 핫 아이콘으로 계속 좀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안전마진도 있는 데다가. 뭐 맥도날드 같은 회사보다 훨씬 낫죠. 물론 시장은 맥도날드의 안정성을 보고 큰 회사고 이제 여러 오랜 기간의 어떤 안정성을 보고 더 높게 주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크로스도 커지면 맥도날드 같은 PR을 받을 거예요. 예, 그런 걸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다 뻔히 아는데 왜 이걸 못 사느냐? 이렇게 중소형주는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 견뎌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크록스도 그렇고 인모드도 연평균 40% 이상 성장하는 회사예요. 뭐 줄어든다고 치자고요. 줄어도 30%예요. 줄어도. 근데 이런 회사가 지금 PR이 얼마냐면 30 정도거든요. 많이 이제 너무 내려가지고. 이런 회사를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요, 주가가 내렸다고 해서 그렇게 불안해할 이유가 있을까? 왜냐면은 주가가 내가 이 회사에 지분을 산 건데, 지분을 샀고 이 연평균 이렇게 30% 성장을 해주면 PER 30으로 계속 가면은 매년 30%씩 주가가 오르든지 아니면은 뭐 배당이 오르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사줄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하여튼 그 회사가 결국에는 배당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자사주 매입도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 된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산다는 것을 좀 더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회사의 지분을 산다는 거다라는 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김병현 씨하고 이제 존니 씨 감사드리고요. 이런 좋은 소스를 주셔가지고 짤막하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